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KBS 사원들이 결국 파업으로 내몰렸죠. 양대 노조와 직능협회 등 거의 모든 KBS 사원들이 길환영 사장의 해임을 촉구했지만은 이사회는 길 사장의 해임 표결을 지방선거 다음 날로 미루면서 이들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청와대의 방송장악과 통제가 KBS 파업의 근본 원인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길 사장이 버티기를 계속할수록 청와대를 향한 국민의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금요일 순서 시작하죠. 국민TV 국민라디오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는 6월 4일 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6.4 지방선거 투개표 특별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서울 동숭동 벙커원 스튜디오에서 딴지 라디오와 공동 생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저녁 8시부터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자정까지 국민TV의 개표 방송을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동시 방송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오는 6월 4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투개표 특별방송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취를 바랍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금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반도 주변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북한과 일본이 중대한 결정에 합의를 했군요. 네, 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저녁 때 날아온 소식이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북한과 일본은 일본인 납치 사건 문제로 굉장히 매번 아주 사이가 안 좋았었죠. 이게 북일 갈등의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12명이 납치됐다라고 일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그중에 8명은 맞는데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북한에 입국 한적조차 없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은 그걸로 종결됐다라는 게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바꿔서 재조사하겠다. 그 4명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4명뿐만이 아니고 납치 혐의 또는 납치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재북한 모든 일본인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고 일본은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경제 제재 조치 이런 것 해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 풀려나갈 경우에 국교도 정상화할 수 있다. 현재 아베 총리가 동북아 지역에서의 자기의 곤궁한 외교적 고립 양상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향후 3주 이내에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북한 내 일본인들의 납치 여부 및 소재, 사망 여부 이런 것들을 가려낼 재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했고 일본은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사전 투표제도 시작이 되는데 네. 먼저 그 선거 판세를 점검해 볼까요?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갔죠. 그래서 깜깜이 선거인데요, 지금. 예. 어제부터 그건 시작됐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되거나 어제 마지막으로 보도된 것들은 오늘 이후에도 보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3, 4일이 지나버리면 그 조사 시점으로부터 3, 4일이 지나면 선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우선 서울은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건 또 여야 모두 판세 분석이 일치합니다. 현 박원순 시장,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후보에 비해서 오차범위 밖에서 리드하고 있다는 게 대부분이고요. 예. 크게 이것이 바뀔 변화가 앞으로 아주 초특급 돌발 소재가 있지 않는 한 이게
바뀔 요소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나머지 관심 지역들이 이제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인천인데 예. 두 군데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승부가 현재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누가 앞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로 각자 조금이라도 앞서는 측에서는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내가 앞서고 있다.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에게는 희망을 또 뭐 좀 불안하다고 느낀 세력,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지지를 끌어당김으로써 이 격차를 좀 벌리자 그런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나라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이런 것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서라도 오차 범위 이내니까 저는 누가 앞선다 뒤선다 뒤지고 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솔직히 좀 힘듭니다. 그런데 제발 강조드릴 것은 오차 범위 이내에서는 누가 앞선다 뒤선다는 것을 주제 있다는 것을 말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원래는 이것은 다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가 오차 범위 이내지만 조금 앞서는 걸로, 인천에서는 송영길 현 시장이 유정복 전 장관보다 조금 앞서 있는 걸로 조사가 됩니다. 예. 현재 오차 범위 이내로 접어든 곳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약 7, 8일 전에 비해서 말이죠. 즉 이것은 선거 일자가 가까워질수록 지금 1대1 구도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 양강,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수렴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하는데 그거 괜히 어려운 말이고요. 쉽게 말하자면은 기존 지지층들이 다 결집하는 양상이다. 그러면 누가 더 개인적 인기가 있거나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느냐, 또는 지난 4년을 돌아볼 때 크게 잘못했다, 또는 뭐 저 정도면 무난하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가 속한 정당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묶어져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대통령 선거하고는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인천, 충북, 강원, 부산, 새누리, 세종시 이곳들 전부 다 지금 오차 범위 이내에서 뭐 조금씩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쪽이 조금 앞서는 분위기입니다. 부산에서 특이한 것은 오거돈 무소속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인 서병수 후보에게 역시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오차 범위 이내에서 이내 일망정 엎치락뒤치락이라면 정말 그것은 해석할 수 없는 자료이고 누가 이긴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건데, 오차 범위 이내이지만 어떤 사람이 계속 앞서고 있다면 거기에서는 일정한 경향성은 읽어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산에서 여당 후보가 정말 한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지는 거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날이 갈수록 좀 해석해서 얻고 있는 편이고요. 광주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부지런히 공을 들이곤 있습니다. 예. 자기가 고집해서 전략공천, 그러니까 뭐 경선도 하지 않고 윤장현 후보를 공천했는데 이거에 반발해서 뛰쳐나가서 무소속으로 나온 강훈태 현 시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 안철수 후보가 계속 열심히 공을 들이곤 있으니까 얼마나 좁혀질지가 관심입니다. 예.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지역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충북이나 다른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충북 이시종 현 지사가 새누리당의 윤진식 후보에 비해서 미세하게나마 앞섭니다. 예. 강원도도 상당히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약 열흘 전까지만 해도 최문순 현 지사, MBC 노조위원장 출신이죠. 예. 새누리당의 다른 최홍집 후보, 둘 다 최씨여서 제가 당으로 말하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최 지사가 좀 많이 앞섰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좁혀들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1%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것은 정말 오차범위 이내 중에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투표된 날 까봐야 한다는 얘기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뉴스브리핑에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그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 그리고 네.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짧게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브리핑에서 언급이 됐을 테니까. 한겨레가 조사한 건데요. 대통령 잘하고 있다 54%. 그러니까 세월호 직후 때 40% 초반까지 떨어졌던 거에 비하면 비교적 상당히 회복이 된 거죠. 예. 반면 못한다 45%. 두 개 합치면 99%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부동층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고요. 김기춘 실장 아무래도 사퇴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반을 넘습니다. 53%. 그리고 KBS 길환영 사장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고 더군다나 어저께 총파업까지 돌입했는데 아무래도 길사장 당신 물러나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60%에 가까웠습니다. 57%입니다. 예. 그리고 아마 그 이평론가께서도 많은 질문 가운데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번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슈나 요소가 뭘까? 또 어떻게 작용하는 것 같은가?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죠? 예. 뭐 기자들 다른 방송 이렇게 예. 봤습니다. 뭐 저만 그런 거 아닐 거고 네. 대개들 많이 생각하시는 거 비슷할 텐데요. 세월호가 일단 그 세월호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확실하고요. 예. 여기에다가 안대희 총리 지명했을 때 약간 변화를 줬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안대희라는 이름 석자가 갖고 있는 국민들 뇌리 속에 갖고 있는 게 그만큼 좋고 청빈했고 강렬했는데 의외로 초고액 전관 예우가 드러나고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급기야 본인이 자진 사퇴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것은 총리 지명 실패라는 것이죠. 정치적, 인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인사 파행, 이 두 가지, 세월호 사태와 인사 파행은 여당의 큰 악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보수층에게 일정 부분 위기론을 자극해서 결집 효과가 다른 때보다 좀 일찍 나타났습니다. 보수층이. 대개는 큰 선거를 앞두고는 야당이 먼저 결집을 하고 여기에 자극받은 보수층이 결집을 시작하는 이런 양상인데 올해는 예. 조금 바뀌었고요. 예. 그런데 보수층이 일찍부터 결집을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선거 환경은 야당에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투표일로 갈수록 여야 후보에게 수렴되는, 그러니까 다 모아지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초접전 양상으로 간다는 것을 이미 제가 조금 전에 오차범위 이내로들 많이 들어와 있다. 서울 이런 데만 빼고 말이죠. 예. 그런 게 이미 추세로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여당이 힘든 선거가 될 것은 사실입니다. 세월호가 역시 결정적입니다. 그렇죠. 특히 40대의 화난 엄마들, 이른바 앵그리맘 이러던데 그들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사전투표가 이번에는 오늘 내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즉 투표율이 높아질 소지가 상당히 높아질 환경이 많이 조성된 거죠. 예. 그러면은 뭐 더군다나 4일, 5일, 6일 그때는 현충일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또 뭐 이런 게 있는데 미리들 하고 가자. 그리고 양당이 모두 다 그걸 독려하고 있고 젊은 층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활용을 한다면 즉 20, 30대의 투표율이 예전에 총선이나 대선보다 높아진다면 선거 양상은 좀 더 바뀔 소지는 높습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 지형이 야당에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조금 여당에게도 안 좋은 악재들이 다른 때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그 강도는 강력하다.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낫겠고요. 일부 기초단체, 그러니까 저 도지사 말고 이렇게 시장, 군수, 좀 작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서는 인물론이 훨씬 더 좀 많이 먹힙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새누리당을 좋아하는 사람이더라도 예. 저 사람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럴 경우에는 자기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그 사람을 보고 찍는 투표 성향이 훨씬 시장 군수에는 좀 많다는 얘기죠. 그런 점, 그래서 정당 지지도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상당히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전투표제가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정말 숫자를 함부로 말했다가는 제 평론가로서의 제 신뢰도나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미칠 텐데요. 4년 전인 2010년에 전국 지방선거 투표율이 54.5%였습니다. 예. 그보다 4년 전인 2006년에는 51.6%인가 그랬고요. 51.6%. 그러니까 50대 초반 중반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정부 여당과 정치에 대한 그 염증이 아주 극에 달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실망이 워낙 커서. 그래서 투표율이 빠질 요소도 있고 또 하나는 화난 엄마 아빠들 게다가 사전투표가 지금 이제 큰 선거의 두 번째로 도입되는 건데 이틀이나 하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봐서 저는 50% 후반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지난번 54.5%보다 좀 더 높아지는 쪽에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네. 자, 그리고 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그 세월호 참사가
세월호 참사 등 최근 사건 사고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시장 군수하는 곳에서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군요. 예, 무슨 정치 신인이라거나 그저 당선되고 싶은 욕심이 앞선 나머지 그냥 거칠게 하는 말이라면 그나마 또 어떻게라도 좀 애교로라도 봐줄 수 있을 텐데 뭐 아주 원로급 아닙니까? 예. 여당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와 당대표도 지냈고 국회의장 하겠다고 나왔다가 뭐 큰 표차로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에 저기 경상도 어느 지역 군수 선거에 지원 유세를 하러 갔어요. 사실 군수급 선거에 당대표가 가는 것도 흔한 건 아닌데 거기 가서 그런 말 했죠. 세월호 진도 앞바다에서 추락한 거. 사실 그거 진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예. 우연히 추락 지점이 그저 그냥 맹골수도 진도 앞바다였을 따름인 거고. 전남 장성에서 있었던 요양병원 큰 화재, 뭐 고양 터미널 화재, 이렇게 들먹이면서 공교롭게 이곳들이 다 전라도 지역이거나 야당 사람들이 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는 곳이다. 여기서 이렇게 큰 사고들이 뻥뻥 터졌다. 그러니 새누리당 지지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치에도 안 맞을 뿐더러 아주 저급한 수준의 지역 감정도 은근히 자극하는 것이고 거의 뭐 일베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과반 의석을 지닌 집권 여당의 대표가 했다는 말. 더군다나 이 미부는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또 판사 출신이거든요. 예. 그럼 판사는 또 다른 직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뜻밖의 이 말인데 역풍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뭐든 이게 지금 민도가 굉장히 올라있고 정치의식이 많이 선진화되어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오니까 바로 반발 심리가 커지고 주로 이제 그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곳이 아고라 같은 토론 공간인데 거기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기존의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이런 황우여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실망스럽다 이런 글들이 많고요. 예. 날라 퍼지는 속도,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아무튼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네, 방금 우리 정앵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여론조사 공표할 수 없는 거고 이 깜깜이 선거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수입니다. 돌발적 실언 이런 것들 결정적으로 미치는 것이고 여론조사 수치로 확인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더 많이 퍼뜨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들 받아들일까 여론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때가 가장 살얼음판인데 뭐 황 대표 선거 결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상당한 데미지입니다. 악재입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이 세월호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통 끝에 채택이 됐어요. 네. 국회에서 두 밤이나 그 카페트가 깔려 있긴 하지만 아무튼 땅바닥에서 주무신 거 아닙니까? 진도 체육관에서 그 한 달 가까이 하시더니. 그래서 결국 뭐 다들 아실 테니까 핵심만 전하자면 김기춘 비서실장 포함시키자는 게 야당이었고 예. 새누리당에서는 그건 좀 어렵다 그래서 버티다가 양측이 한 발씩 양보를 해서 각 기관의 장이 나와서 보고를 한다라는 표현으로 합의를 했고 이것을 유족들이 추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어젯밤에 채택이 됐죠. 청와대의 경우에 비서실과 안보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 나와야 되는 거고요. 예. 현재 안보실장은 공석이죠. 당시 안보실장은 김장수 실장이지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장수 실장이 출석을 할지. 그다음에 국정원 또 하는데 국정원은 일부 비공개로 한다. 이것들이 큰 틀에서 합의인 것이고 다른 국정조사와 달리 대개는 한 달 반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필요하면 얼마를 늘릴 수 있다는 조항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90일간 활동한다. 석 달이죠. 그만큼 참사의 규모가 컸고 밝혀야 할 것도 많고 특히 초동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원래 또 뭐 하다 보면 막 하루 이틀 쉬고 뭐 여야 다투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자주 가고 이러니까 예. 90일로 잡았던 것은 좀 특이합니다.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진도의 수색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게 차차 잊어가는 것 같아서 더군다나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데 어제까지 8회째 지금 한 분도 인양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무슨 성과가 없다면 9일째 지금 실종자는 계속 미구조자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미 구조자가 계속해서 16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이러니까 재난구조본부나 유가족, 미 구조자 가족들이나 답답해지기는 매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선체의 일부를 절단하자. 그게 뭐 외판부터 크게 막 용접을 해서 배를 2개 쪼개로 그러는 절단은 아니고요. 예. 창틀 서너 개 잘라내고 벽체 일부를 해서 그 장애물, 침대니 뭐니가 지금 막 잔뜩 엉켜 있어가지고 잠수사가 진입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 좀 꺼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가족들은 선미뿐만 아니라 선수 부분에도 그렇게 모여있는 곳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절단 작업 해달라고 어제 요청을 했고,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먼저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상당한 변화죠. 가족들은 원래 시신 훼손 또는 유실 우려 때문에 선체에 손대는 거를 많이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빨리 찾고 싶은 마음은 갈수록 더 커지겠죠. 그래서 선수도 절단 작업하는 것을 오늘 공식 논의를 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 절단 작업에 들어가면 그 시간, 그 부분만큼은 잠수사가 수색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미에서는 절단 작업을 하고 선수 쪽에서는 계속 잠수사들이 찾는 일을 하자, 지금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오늘 선수 부분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잠수사 작업이 늦춰지거나 연기될 수도 있죠. 그 과정은 오늘 회의를 좀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까? KBS 얘기를 못 드려서 제가 시간 배분에 좀 실패했군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정치 내비게이션 금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뵙죠.